네. 아침에 학생들이 자다가 이 주제가를 집에서 들으면 그날은 학교 지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프닝송으로 시작했습니다. 감동이 있고 삶의 파노라마가 있고 함께 사는 세상, 일상에서 만나는 선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30년 동안 꾸준히 한결같이 전해준 KBS 대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30주년을 맞은 아침마당의 두 진행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재원, 김소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침마당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김소리입니다. 네. 이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듣나? 아니, 저는 아침마당 오프닝 시그널을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저도요.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30주년 됐다고요? 그렇죠. 네, 1991년 5월 20일에 첫 방송 시작해서 지난 5월 20일이 딱 3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6시 내 고향도 30주년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쌍둥이 프로그램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9시간 30분 일찍 태어난 쌍둥이의 형입니다. 근데 두 분은 6시 내 고향도 같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한 4년 정도 네. 6시 대고를 김재원 아나운서랑 같이 진행을 했다가 지금 그동안 뉴스를 진행하다가 3년여 만에 다시 아침마당에서 이렇게 재회를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아침마당을 사실 지난주에 합류를 해서 이제 2주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침마당 30주년을 맞아서 시사본부에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아직 아침마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로 10번 방송했습니다. 10번 해보니까 어때요? 6시 내 고향이랑 달라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교양국 프로그램이고 애초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쌍둥이 프로그램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약간 큰 코 다친 느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6시 내 고향은 사실 스튜디오의 진행자의 역할보다는 VCR 그 중계차에 연결을 그렇죠. 해서 현장이 중요하죠. 맞아요. 그 고향 소식을 듣는 게 주였는데 아침마당은 그렇게 영상을 보는 것도 없고요. 그냥 통으로 스튜디오에서 65분의 토크쇼를 온전히 다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숨 돌릴 틈이 없더라고요. 네.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숨 잘 쉬면서 지난 10번의 방송을 아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아차 싶으면 김재원 아나운서한테 기대면 되잖아요. 늘 기대고 있어요. 이미 빌부터 있어요 지금. 근데 방송 30주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간의 변화라든가 강산이 3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 식상한 이벤트들 이것도 다 달라질 것 같고. 맞습니다. 1991년에 첫 방송을 시작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1997년 4월에 아침마당 토요 이벤트 리포터로 아침마당과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97년 10월부터 아침마당 토요 이벤트를 8년 동안 진행했고 2008년부터 13년까지 그리고 지난 2018년부터 오늘까지. 오늘도. 아침마당에 뭐 이상벽이라는 커다란 그 진행자가 있지만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미 지금 그 벽을 훨씬 넘어섰네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이상벽 씨의 새빵살이를 하다가 토요일마다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그 변화를 어느 정도 목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침마당이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특히 방송 분야에서는. 쉽게 말하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까 했던 것들을 가장 먼저 했죠. 부부 상담이 아침마당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다음에 어려운 삶의 형편으로 헤어져 살아야 했던 가족들을 찾아줬고 그리고 이혼 이야기도 방송에서 꺼냈고 한부모 가족의 이야기도 꺼냈고 황혼 이혼, 황혼 재혼 그다음에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어린이의 아기들의 입양 문제로 저희가 먼저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조금 앞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에게 세상의 변화의 시류를 따라오게끔 만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잠깐 여기서 저희가 잠깐 정정 보도를 하나 하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앞서 날씨 정보에서 20.9도 현재 기온을 알려드렸는데 많이 덥습니다. 맞아요. 30.9도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의 열기는 더 뜨겁습니다. 아니 이게 아나운서 셋이 모이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방송하려고 그러면 난 이거 아닌데. 이거. 오디오가 비질 않네요. 그러네요. 5318님께서 출근할 때 아침마다 김재원 아나운서의 인사를 듣게 되면 지각입니다. 그렇죠. 차도남처럼 보였었는데 게스트분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감에 놀랐었습니다. 최혜자님도 아침마다 반갑습니다라는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그 흐름들이 좀 시대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방송 포맷도 네. 사실 방송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그리고 한때 이제 모자를 쓰고 나오거나 가림막 뒤에서 얘기하는 그거 방송도 기억난다. 예, 저희가 맞습니다. 먼저 네. 시작했고 네. 이산가족의 만남도 그렇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토크의 형식도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이른바 목요 특강이라고 해서 방송에서 특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심지어 황혼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제2의 짝을 찾습니다 해서 그거 한때 그 아나운서들이 거기 다 나와서 맞습니다. 소개해주고 막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네. 방송의 포맷도 저희가 선도한 부분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김소리 아나운서는 입사 전부터 이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입사 전 정도가 아니고요. 네. 91년도 5월 시작이면 제가 91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아나운서가 돼서 심지어 아나운서 제가 이제 13년 차거든요. 네, 네. 그 세월이 지날 동안에 이 프로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거죠. 7294님께서 6시 내 고향 생방송 도중 의자ner관 방송사고 네. 김소리 아나운서의 노련한 방송 진행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아나운서님 응원합니다. 그분께서 제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사실 6시 내 고향 의자 내려가는 방송사고의 주인공은 김소리 씨거든요. 그 100초간의 이렇게 이 내려가기 영상을 예. 완성도 있게 만들어준 주인공입니다. 제가 아침마당 와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의자입니다. 아침마당은 대부분 서서 방송을 해서 네. 방송 사고 요인이 큰 게 하나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마당은 뭐 6시 내 고향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생방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생방입니다. 심지어 명절 때도 생방을 하니까. 그리고 6시 내 고향과 비교해 보면은 6시 내 고향은 아무래도 이제 VCR 플레이가 많고 함께 보시죠가 계속 맞아요. 나오는데 네. 아침마당은 생방송에 익숙치 않은 일반인들도 많이 나오시고.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과의 토크를 진행하는 게 긴장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함이 어디서 나올까? 인터뷰, 특히 일반인이 출연하는 인터뷰를 생방송한다라는 건 사실 모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토크쇼도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은 6시간, 7시간 녹화해서 핵심만 편집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희는 30분, 길어야 65분 동안 워밍업 해야죠. 긴장 풀어드려야죠. 본론 꺼내야죠. 그리고 의미 부여해야죠. 마무리해야죠. 그런 과정을 다 감당하는데 네. 의외로 특히 일반인 출연자의 경우 아침마당에 출연하시는 것 자체를 인생의 큰 꿈을 이루고 마치 성공의 징표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순간을 무척 즐겨 하세요. 예전에 김재동 씨 어머니가 네. 휴게소에서 노무현 대통령 붙잡고 내가 아침마당 나갑니다. 이 네, 맞습니다. 그거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스타들이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또 많은 사회인들이 아침마당에 출연하는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셔서 이 효도로서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네. 김소리 아나운서 집에서 아침마당 이제 진행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너무 좋아하셨죠. 네. 제가 아나운서 입사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저 업어주셨어요, 집에서. 네. 그리고 제가 9시 뉴스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업어주셨는데 아침마당 들어가고 또 한 번 그랬습니다. 승승장구하셨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KBS 주요 좋아하셨어요. 프로그램을 다 섭렵하셨죠. 그러니까 아침마당을 지금 하고 있고. 맞아요. 네. 3253님 책 많이 읽기로 소문난 김지원 아나운서님. 아이고. 지금은 안 계신 우리 엄마가 참 좋아하셨어요. 요즘 말로 완전 찐팬이셨네요. 심정우님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진행의 묘미가 볼거리입니다. 네. 시그널송 너무 좋습니다. 30년 축하드립니다. 제 나이 이제 60입니다라고 3030님께서 감사합니다. 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이 저런 문자 보내주시는데 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고 울컥한지 모르겠네요. 네. 울컥하거나 눈물 나거나 아니면 황당했다거나 아니면 실수가 있었다거나 그런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늘 순간순간을 마음에 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방송에서 주는 감동은 편견이 깨질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대화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그중에 국제금융기업에서 법무심사관으로 일하는 김수림 씨 청각장애 앓고 계시거든요. 못 들으세요. 그런데 말씀은 하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입술로만 읽어서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4개 국어를 하세요. 영어, 스페인어, 일어, 한국어. 네.
사실 그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걱정을 많이 했죠. 당연히 우리말 100% 알아들으셨고요. 심지어 영어, 스페인어, 일어도 제가 한 문장씩 짧은 외국어로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달팽이의 별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 조영찬 씨, 김순호 씨 부부가 출연하셨는데 그 영화 김순호 저도 봤어요. 씨는 네, 척추장애를 앓고 있고 조영찬 씨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분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토크쇼를 지화, 손가락으로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평생 갈 것 같아요. 들리지 않아도 말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준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토크 프로그램들을 여러 방송에서 이런 포맷, 비슷한 포맷들로 많이 벤치마킹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건 아침마당만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 비결이 있었다고 좀 저는 보는데 김소리 아나운서 글이 길지 않다고는 하지만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결국은 콘텐츠의 힘,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새 뭐 얼마나 콘텐츠가 넘쳐나요. 홍수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8시 25분이면 아침마당을 찾아주시는 건 그 안에 새로우면서도 결국은 편안함,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묻어나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30년을 이어오지 않았나. 좀 뻔한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가장 정석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사실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우리 이래도 안 볼래?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이런 마음인데 저희 아침마당은 그냥 시청자 편에 서 있어요. 심지어 스타와 연예인들이 출연하더라도 시청자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청자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선 매일 아침 밥을 먹듯 식구와 대화를 나누듯 심지어 숨을 쉬듯 저희 아침마당과 호흡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30년 전부터 아침마당에 뼈를 갈아 넣으신 우리 제작진 선배님들도 진행자 선배님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면은 저희도 이제 금요 초대석을 하잖아요. 저희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들이 좀 저희들도 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저희가 딱 섭외해서 인터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아침마당에 그분이 나와 계시고 그럴 때도 있죠. 아침마당에서 딱 뵈면 저분 우리가 섭외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 시사본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흐름 같은 것들을 참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섭외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지. 그건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최고의 작가진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침마당 뭐 30년이나 됐고 어렸을 때 보던 거라고 좀 옛날 프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젊은 분들은. 근데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30년을 이어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똑같은 포맷 어쩌면 그 오래된 프로그램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끝없는 고민, 그 치열함.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 진행하면 페이저라고 해서 PD의 디렉팅을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텐션이 다릅니다.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섭외를 당하는 겁니다. 아침마당에 리처드 기어가 어떻게 나왔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또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폴 포츠도 나왔었고요. 또 호주 청년이죠. 팔다리가 없이 지체장애를 겪고도 아주 밝고 맑게 잘 살아가는 닉 부이치치도 출연했었고 또 뭐 대한민국이 나온 연예계 스타 유산슬 유재석 씨 또 B 씨 박진영 씨 뭐 이런 분들도 출연하셨는데 자청에서 나오셨죠. 그들이 먼저 저희 아침마당에 출연하겠다고 섭외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해외 유명 스타들이 대한민국 가면 그래도 대표 프로그램 나가야 되는데 뭐 할까? 그럼 아침마당 나가야지. 리처드 기어도 방한해서 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셨는데 그것이 아침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요. 왜 리처드 기어가 아침마당에 나오느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미스테리 같은 것들 좀 많이 나오는데 청취자 문자가 쇄도합니다. 0995번님. 저에게는 추억이 있습니다. 일반인으로 5회 출연을 했어요. 반갑습니다. 0995번님이고요. 거의 저랑 비슷하게 나오셨네요. 이주윤님은 김재원 아나운서 얘기가 많다. KBS의 자산인지 아시옵니다. 반찬이십니다. 1869님, 김재원 아나운서 편안한 진행 너무 좋아하고요. 전에 했었던 이정민 아나운서 순산을 기원합니다. 그럼요. 문자도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순둥이 김재원 아나운서. 내 나이 70인데 김재원 아나운서 정말 희망입니다. 조영재님. 7640님. 김소리 아나운서 왕팬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화팅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제작진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를 캡처하셔서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린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일매일 코너가 다 달라지는 거죠? 네네. 매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요일마다 코너 특성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지금 2주 진행한 제가 체감하기로는 다른 프로그램, 위클리 프로그램 5개를 진행하는 기분이에요. 어떤 날은 막 강연을 듣고요. 어떤 날은 막 토크 배틀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막 노래 자랑을 하고요. 아무튼 좀 카멜레온처럼 진행자가 막 변신을 하면서 분위기를 맞춰야 되는데 적응 중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일주일이 정말 금방 가거든요. 그렇죠. 그냥 눈 깜빡하고 나면 월요일이 바로 금요일이 됩니다. 네. 네. 생방하다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한 적도 있긴 있었죠. 사실 말로 인한 실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의 실수도 물론이지만 출연자들이 무의식 중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누군가를 위로하려다가 폄하하거나 또 누군가를 칭찬하려다가 깎아내리거나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려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긴급 출동해서 그 상황을 무마하고 이른바 119 구조대 소금각에 그 상황을 무마함과 동시에 그 발언으로 상처를 입었을 법한 시청자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또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저도 참 궁금했었는데 네. 1212님께서 아침마당에 참된 무기는 진솔함이죠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인생이라든가 다양한 시각들을 참 잘 보듬고 잘 들어주는 건데 정치적인 상황으로만 이게 들어가면 네. 서로 간에 싸우게 되고 언성이 높게 되고 넌 틀려 내가 맞아 다름을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아침마당도 생방송으로 토크를 하고 섭외를 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네. 설령 제가 제 친구와 정치적 신념이 다르더라도 그 친구와 저는 정치적 신념이 다를 뿐이지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친구인 거거든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정치적 신념을 제외하고는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예. 아침마당이 그 두 동그라미 세 동그라미의 교집합 공유하는 부분을 국민과 함께 나누면서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적 중립지대만은 아닙니다. 저희 대통령도 나오셨었고 총리도 나오셨었고 국회의원들도 가끔 나오셨는데 예. 그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저희는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그분의 진솔함을 보여드리고 그분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평소 그분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참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고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런 분과 방송을 합니다. 아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배우자. 네. 7159님께서 전 반도체 운송 기사입니다. 늘 하루 일과의 지침이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라는 예,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한때는 이게 문제가 될 소재도 있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아침마당에 나오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정치를 아침마당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막 드네요. 네. 저희의 신념 하나, 글쎄요. 저희 아침마당 제작진의 신념이라기보다는 아침마당을 진행하는 저의 신념 하나는 이 세상이 계란과 바위의 싸움이 많잖아요. 네.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이 하루도 12번씩 일어납니다. 12번이라뇨. 200번, 300번씩도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아침마당 진행자로서 저는 바위의 편이 아닌 계란의 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산업재해 피해자도 그렇고 자살자 유가족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분들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투쟁하실 때 저희는 계란 편이 되어서 바위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마당이 단순히 이렇게 의미만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게 시청률 탑5에 항상 들어가요. 아, 네. 네. 그렇긴 한데 또 그래도 그 나름의 그 안에서 되게 치열함이 있고 요새 또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절적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잖아요. 사실 방송가는 여름에 시청률이 조금 다소 떨어지고 겨울 되면 또 조금 올라가고가 있는데 제가 이 타이밍에 들어가다 보니까 괜히 혼자 좀 가시방송이고 그래요. 네. 요새 조금 주춤한 것 같아서. 그 주춤이 내 잘못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률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할 뿐이고요. 시청자 여러분이 전적으로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늘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6012님께서 문화공감도 날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진행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도 좀 보내주셨는데 매일 밤 12시 5분부터 여러분의 문화생활 저희 문화공감 김재원입니다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깨알 홍보. 네. 김소리 아나운서도 홍보하세요. 아침마다 말고 또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질문하는 기자들 Q라는 프로그램을 4월부터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일요일 밤 10시 35분에 KBS 1TV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시청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여러분 미디어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깨알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아침마당 이제 진행자로 이제 정착을 했어요. 앞으로 또 장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다면 끝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뭐 큰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그날의 코너에 잘 묻어 들어가는 그런 뭐 목표를 하루하루 세워보고 있고 또 워낙에 훌륭한 파트너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배우고 싶은 점이 참 많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아나운서님 저희 시사본부 청취자 분들께도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마찬가지로 아침마당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 곁에 머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초대석은 노래 들으면서 마치는데 신청곡을 임영웅의 보약 같은 친구를 골라주셨어요? 임영웅 씨, 저는 뵙지는 못했는데 사실 임영웅 씨가 수요일 코너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승을 차지하면서 지금처럼 임영웅 유명해지기 씨가 전에 아침마당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당이 배출한 스타 임영웅의 목소리로 아침마당의 모토 같은 아침에 보약 같은 친구가 되겠다는 마음을 담은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마당의 김재원, 김소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